안녕하십니까? 공무원 10년 차이자 결혼 5년 차인 여성입니다. 저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 때부터 사귀던 남자친구와 똑같이 시험에 붙었고 각자 지정된 일터에서 일하며 연애를 이어나가다가 30살에 결혼을 했답니다. 이후 시댁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혼자만 알기 아까워서 친애하는 채널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시고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네요. 시댁 이야기를 하려면 시작점인 상견례부터 이야기를 써야겠네요. 양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결혼 허락을 받고 상견례 자리에 두 집안이 만나게 되었는데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가 아는 사이였습니다. 저희 엄마가 먼저 시어머니를 알아보고 놀란 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 실한이 아니니? 육신한 맞지 신하나? 어라, 나를 아세요 사돈? 우리가 어떻게 아는 사이죠? 육신한 나야 나 국민학교 동창 오미자. 오미자 미자라 오미자 보리차 좋아하던 오미자? 그래 이제 알아보겠어? 세상에나 이게 얼마만이야. 미자야 그럼 혜림이가 네 딸이었니?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있나? 나도 놀라워. 동수가 네 아들이라는 게 신기해. 내 정신 좀 봐. 지금 상견례 자리에 나온 거지? 사돈어른 죄송해요. 제가 안사돈과 어릴 적 친구여서 반가워서 호들갑을 떨었네요. 괜찮습니다, 사돈. 아주 재밌습니다. 어떻게 사람 인연이 이렇게 이어지는지 정말 신기합니다. 두 사람은 어릴 적에 꽤 친한 친구였나 봐요. 친했던 것 같아요. 신하나 우리 친했었지? 고무줄 놀이도 하고 돌멩이로 공기 놀이도 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지. 우리 고향이 강원도인데 서울에서 만나는 것도 재밌는데 사돈지간으로 보게 될 줄이야. 미자 넌 아직 강원도에서 지내는 거야? 도시에서 잠시 살아봤는데 혼잡하고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지. 우리 고향이 지금은 카지노 때문에 많이 변했겠다. 맞아, 많이 변해서 다른 조용한 동네에서 살고 있어. 그랬구나. 옛날 생각 많이 난다. 나이를 먹어도 어릴 적 놀 때는 잊혀지지가 않아. 너도 그러니? 나도 신하니 네가 코 찔찔 흘리던 때가 아주 진하게 기억난다. 내가 코를 찔찔 흘렸다고? 미자 넌 농담도 잘한다. 난 아무 깔끔한 애였어. 내가 식구들 앞에서 괜한 말을 했네. 맞아, 넌 항상 예쁜 옷을 입고 다녔어. 동네에서 제일 화려했던 애가 바로 너였지. 그렇게 기억해 주니 고맙네. 아무튼 반가워 미자야. 나도 그래. 우리 얘기는 나중에 하고 애들 결혼 얘기로 넘어갈까? 그러자. 난 혜림이가 너무 좋아. 아주 그냥 옆에 끼고 살고 싶을 정도로 예뻐 죽겠다. 넌 어떻게 딸내미를 이렇게 예쁘게 잘 키웠니? 동수야말로 아주 보기 드문 멋진 청년이야. 얼굴도 잘생겼고 훤칠한 데다 성격도 온순하고 조용한 게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고. 내 아들은 가끔 답답할 때가 있어. 나중에 답답하다고 너무 미워하지 마. 당연하지. 내 딸이야말로 부족한 게 아주 많아. 그래도 잘 좀 봐줘. 엄마와 시어머니는 어릴 적 동창이었고 매우 친했던 사이 같았습니다. 저희 결혼 이야기는 매우 술술 잘 풀렸고 서로 양보해가며 크게 바라는 것 없이 적당한 선에 맞춰서 결혼하기로 대화를 마쳤습니다. 한 달 뒤 저와 남편은 양가 부모님과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을 무사히 잘 치렀고 남편과 적당한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공무원 월급이 적다고는 하지만 저와 남편은 소비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일했어요. 항상 칼퇴근이고 공휴일은 모두 쉬니 마냥 좋았답니다. 결혼 뒤에도 휴일을 만끽하며 남편과 재밌게 잘 지낼 줄 알았는데 시댁에서 저를 자주 불러서 조금 바빴습니다. 우리 예쁜 며느라, 이제 결혼도 했고 살림도 배워야 하니 내가 부르면 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배워라. 네, 어머님.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큰일이에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어머님.
그럼 먼저 밥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너 쌀을 씻을 줄 알지? 네, 밥은 밥솥이 하니까 어려운 건 없죠. 그럼 반찬부터 시작하자. 우리 집은 종갓집 집안인 거 들었지? 예로부터 밥상은 항상 정성이 가득해야 한다고 하셨다. 나 역시 하루도 빠지지 않고 12첩 반상으로 상을 차렸다. 매일 12첩 반상으로요? 어머님, 저도 남편이랑 살면서 매일 그렇게 차려야 하나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아들이 평생 내가 해주는 밥을 먹었으니 네가 이어받아서 해줘야 한다. 저는 거기서 너무 많은 거 아니냐고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일단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시키는 걸 그대로 했습니다. 나물을 무치고 생선을 굽고 고기를 삶으며 국도 끓였답니다. 또 겉절이를 하셨다며 배추를 쓱싹쓱싹 썰어서 금세 양념을 만들어서 버무렸어요. 와, 어머님 손이 진짜 빠르시네요. 와, 맛있겠다. 맛있겠지? 걱정하지 마라. 네가 나만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 매주 주말마다 와서 차근차근 배워라. 자, 그럼 가서 네 시아버지랑 네 남편 불러라. 네, 어머님. 아, 큰아들이랑 큰며느리도 곧 올 거다. 네. 그럼 수저랑 젓가락 더 놓을게요. 시어머니는 한상 가득 차린 식사를 뚝딱 준비하셨고 저에게 그걸 잘 배워서 매일 남편의 밥상을 똑같이 차려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앞에서는 알겠다고 대답을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니 남편 입단속을 잘 시키면서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네요. 아주버님과 형님도 성격이 너무 좋으셨어요. 특히 형님은 제 입장을 아주 잘 이해해 주셨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같이 했는데 저에게 바로 힘들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동사, 오늘 12첩 반상 교육 받았지? 네, 형님. 동서 집에서는 그렇게 안 해도 돼. 시댁에 왔을 때만 하면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 오늘은 내가 사정이 있어 늦게 왔는데 다음부터는 나랑 둘이 같이 하면 돼. 휴, 다행이네요. 저는 매일 이렇게 밥상을 차려줘야 하나 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형님. 요즘 누가 12첩 반상으로 밥을 먹어요? 내 말이. 난 처음에 동서처럼 고분고분하게 시키는 대로 안 했어. 나도 똑같이 나가서 일을 하는데 왜 내가 희생을 해서 12첩 반상을 차리냐고 따졌어. 와, 대박. 형님,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되긴 엄청 깨졌지. 어머님이 다른 건 뭐라 안 하시는데 먹는 거나 살림에 좀 지나치게 집착을 하셔. 눈치껏 액션 취하도록 해. 액션을 취하라고요? 네네. 잘 알겠어요, 형님. 아이고, 동서 손이 곱네. 하얗고 예쁜 게 살림하기엔 아까운 손이야. 제가 살림을 거의 안 하고 부모님이 해주는 대로 먹고 살아서요. 그리고 서울 올라와서는 거의 배달만 시켜 먹었어요. 앞으로는 손 많이 쓰도록 할게요. 일부러 열심히 할 필요 없어. 동서는 서방님이랑 결혼한 거지 시어머님이랑 결혼한 게 아니잖아. 그걸 항상 명심하면서 지내. 그리고 서방님이 동서 편 안 들면 혼쭐을 내줘야 해. 그것도 나중에 내가 다 알려줄게. 지금 내 남편은 완전 내 편이어서 내가 하는 말에 찍소리도 못해. 와, 대단하시다. 진짜 카리스마 짱이세요, 형님. 형님이 계셔서 마음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어요. 형님의 아들인 조카가 잠시 유학을 간다고 해서 1년 동안 호주에 나가게 되셨답니다. 아주버님은 직장 생활을 하며 홀로 지낸다고 했고요. 걱정이 조금 많았지만 일단 부딪혀보기로 하고 시댁과의 왕래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떠나고 며칠 뒤 주말이 되자 시어머니가 시댁으로 부르셨어요. 기러기 아빠가 된 아주버님이 앞으로는 저녁 식사를 시댁에서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식사를 저더러 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숟가락 하나 더 놓으면 되는 거니까 어려울 거 없다. 내가 반찬하는 거 보여줬고 네가 잘 따라하니 혼자서 해봐라. 네, 어머님. 그런데 매일 시댁에 와서 이렇게 저녁을 차려야 하나요? 그래, 왜? 우리랑 같이 밥 먹는 게 싫으니? 아니요.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주버님 댁이 여기서 거리가 좀 멀어서 매일 오기에는 피곤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자 아주버님이 거실에서 들었는지
큰 소리로 대답하더군요. 제수씨, 저는 온 식구가 모여서 밥 먹는 거 좋습니다. 저 집에 가봐야 혼자인데 밥 얻어먹고 가면 좋죠. 잘 좀 부탁해요, 제수씨. 네, 아주버님. 금방 준비해드릴게요. 저는 12가지의 반찬을 2시간 동안 만들고 상을 차렸습니다. 이것도 엄청 빨리 한 거라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굼뜨다고 볼멘 소리를 하셨어요. 아직 손이 느리네. 원래 그렇게 굼뜨니? 아니면 반찬하는 게 어려워? 죄송해요. 제가 아직 손에 익지가 않아서요. 매일 친정엄마가 해주시는 밥만 먹다가 차려보려고 하니 어렵네요. 그래도 최선을 다했으니 맛있게 드셔주세요. 시아버지가 숟가락을 들어 국을 한술 뜨시더니 엄지손가락을 축혀 세웠어요. 콩나물국 죽이네. 네 시어머니보다 낫다. 얼큰하고 시원하네. 에이, 아버님 농담하지 마세요. 어설픈 실력으로 만든 건데 어떻게 어머님 것보다 맛있겠어요. 아니다. 진짜 맛있다. 난 앞으로 둘째 네가 해주는 밥만 먹고 싶구나.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며느라. 아주버님과 남편도 제가 만든 반찬을 드시더니 맛있다고 난리였습니다. 이걸 좋아해야 하는지 모르고 어색한 웃음을 지었어요. 설거지까지 다 마치고 시댁에서 나오자마자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당신, 아까 한 말 뭐야? 아까?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내가 한 밥이랑 반찬이 맛있다고 맨날 해달라며. 진짜 맛있었으니까. 여보, 자기 손맛이 장난 아니던데? 아니,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엄마보다 나은 것 같아. 당신은 도대체 못하는 게 뭐야? 아휴, 그냥 가르쳐주신 대로 만든 거야. 내가 무슨 손맛이 따로 있겠니? 나 매일 이렇게 시댁에 와서 밥 차리는 거 못해. 내 생각이 짧았다. 미안해, 여보. 대신 내일부터는 오지 말자. 내가 엄마랑 아버지, 형한테 연락해 둘게. 정말? 그럼 나한테 피해가 오고 그러지 않는 거야? 어머님이 화내시면 어떡하지? 우리 엄마 고집이 세 보이는데 알고 보면 여린 분이야. 형수님도 밥하러 가기 싫다고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받아들이셨어. 그랬어? 휴, 다행이네. 그럼 당신이 말씀 잘 드려. 알았어. 당신 고생 안 시킬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날 남편이 시댁에 전화를 드렸고 아주버님께도 연락을 드렸습니다. 매일 저녁 시댁에서 제가 밥을 차리는 게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모두 알겠다면서 아무런 잔소리도 하지 않으셨답니다. 그래서 전 이제 괜찮겠구나, 가끔 뵈러 가기만 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시부모님이 번갈아 가면서 주말마다 전화를 주셨어요. 우리 며느라, 주말인데 뭐하니? 난 우리 며느리가 너무너무 보고 싶구나. 귀찮고 힘들면 안 와도 된다. 이 시아버지랑 시어머니는 삐지고 그런 사람 아니니까 거절하고 집에서 푹 쉬어도 된다. 무조건 오라는 소리로 들렸으니 저는 억지로 웃음소리를 내며 찾아가겠다고 대답했어요. 남편은 다시 자기가 연락해서 못 간다고 할 테니 집에서 쉬라고 했는데 어떻게 간다고 했다가 못 간다고 할 수 있냐면서 억지로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이 아기 새마냥 밥을 달라고 종알종알 하셨습니다. 재수씨의 손맛으로 밥 한 끼 먹으면 소원이 없겠네요. 우리 둘째 며느리는 전생의 대장금이었을 거야. 야, 그나들, 그 대장금 유행어 있지 않았냐? 아, 그거 있잖아요.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대답했는데 어찌 홍시 맛이 났느냐고 물으시는지, 이거요. 아, 맞다. 대충 비슷한 것 같네. 며느라, 너의 손맛은 잘 익은 홍시 같다. 오늘 점심 기대하마. 들었지? 다들 내가 한 것보다 네가 한 게 더 맛있다고 난리다. 난 이제 주방에서 물러나야 하나 보다. 시댁 식구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싫다고 대답을 어떻게 하겠어요. 기운을 내서 식사를 준비했고 식구들은 맛있게 잘 드셨습니다. 디저트로 과일과 커피까지 준비하고 곧 나갈 준비를 하려고 남편에게 눈치를 줬어요. 그런데 눈치 없는 남편이 알아먹지 못하고 계속 아주버님과 주식 이야기를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해는 금방 뉘엿뉘엿 저물었습니다. 그러자 식구들이 배고픈지 저를 주목하더라고요.
저는 지친 몸을 일으켜 세워서 저녁 준비를 했답니다. 낮에 준비한 남은 반찬이 있어서 몇 가지만 새로 하면 되긴 했지만 주말을 시댁에서 밥을 차리는 거로 날려버리니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불편하면 말해라. 자기가 다 커버해 주겠다고 했지만 직접 걸려오는 시부모님의 전화를 어떻게 무시하겠어요? 그리고 안 오면 큰일 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도저히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거의 붙잡혀 가듯 시댁에 가서 밥순이로 지냈습니다. 3개월을 그렇게 지내보니 차라리 주 7일 근무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직접 말씀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와서 식사를 차려드릴게요. 매주 와서 일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고 저도 쉬고 싶어서요. 누가 널 쉬지 못하게 했니? 잠깐 밥만 하고 쉬면 되잖아. 네? 그래도 시댁이라 마음 편히 쉬는 게 어렵죠.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 한 달에 딱 한 번만 올게요. 아버님 서운하셔도 이해해 주세요. 우리 며느리가 힘들면 안 되지. 미안하다. 우리가 눈치코치가 없었다. 아니에요. 누가 잘못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 재수씨, 그럼 앞으로 재수씨의 손맛이 든 음식을 한 달에 한 번밖에 먹지 못하나요? 허무하도다. 내가 재수씨 밥 먹을 생각으로 일주일을 버텼는데 저 자식이 호주에 있어도 재수씨의 밥맛 때문에 견딜 수 있었는데. 아주버님, 제가 나중에 반찬 따로 해서 보내드릴게요. 아무튼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렸으니 양해 좀 부탁드려요. 저는 진짜 힘들어서 진심을 다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가기로 했으니 매 주말이 편안했어요. 여보, 당신이 점심 좀 차려봐. 맨날 내가 주는 밥만 얻어먹지 말고. 그래. 내가 해볼게. 뭐 먹고 싶어? 떡볶이랑 파스타. 오케바리, 샤키바리. 내가 오늘 주방바리. 주방에 들어간 남편이 딸그락거리며 시끄럽게 떡볶이와 파스타를 만들었는데 맛은 정말이지 세계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특이한 맛이었어요. 떡볶이에서 왜 초콜릿 맛이 나지? 초콜릿? 대박. 어떻게 그런 맛이 나지? 초콜릿 맛이 나서 초콜릿 맛이 난다고 한 건데 왜 그런 맛이 나느냐고 물으면 초콜릿 맛이 난다고 밖에 말을 못하지. 파스타에서는 왜 파김치 맛이 나지? 파송송 넣어서 그런가? 아무튼 먹을만하지? 여보, 앞으로는 주방에선 설거지만 해. 요리는 내가 할게. 남편이 손재주가 없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음식 재주는 진짜 젬병이었습니다. 그래도 그이가 청소나 빨래를 잘해줘서 살림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시댁에 가서 식사도 하고 밀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저녁 늦게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이 아쉬워하더군요. 재수씨, 내일 일요일인데 또 오실 수는... 형, 한 달에 한 번. 알았어. 그냥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 조심히들 가요. 아주버님, 조만간 반찬해서 보내드릴게요. 아니에요. 재수씨가 만들어주는 순간 먹어야 맛있다고요. 저 혼자 집에서 먹으면 오늘 먹은 맛이 나지 않아요? 제가 뭐 특별하게 만든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알려준 대로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한 달에 한 번 시댁에 찾아가는 걸 지켜가며 일상을 지냈는데 어느 주말 시아버지한테 연락이 왔어요. 며느라, 잘 지내냐? 네, 아버님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지 못했다. 네 시어머니가 몸이 아파가지고 나도 그렇고 네 시어머니도 잘 먹지 못하고 있다. 어머님이 아프시다고요? 알겠어요. 지금 바로 찾아갈게요. 저는 어디가 아픈지 묻지 않고 당장 남편과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멀쩡하게 훌라후프를 하고 계시더군요. 어머님, 아프시다면서요? 맞다. 나 아프다. 아이고, 허리야. 그런데 훌라후프를... 허리가 좀 나을까 해서 해봤다. 며느라, 우리 아직 밥 못 먹었는데 좀 차려줄래? 네, 그럴게요. 내 허리가 망가져서 앞으로 네가 자주 와야 할 것 같아. 네. 어머님 일단 쉬고 계세요. 얼른 죽 끓일게요. 죽? 얘가 뭐래니? 12첩 한상에 추가로 분식이랑 양식도 해라.
아, 그리고 초밥할 회도 사다 놨으니 한번 해봐. 그걸 전부 다요? 어머님 몸이 안 좋으시면 죽을 드셔야죠. 아니, 아프다고 무조건 죽만 먹는다는 편견을 좀 버려라. 우리 집안은 죽이나 떡 같은 거로 배를 채우고 그러지 않는다. 어서 차려와라. 이건 뭐 대놓고 거짓말을 해서 저를 불러들인 거였어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다가 시부모님한테 왜 거짓말을 했느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진짜로 아픈 건 맞다고 하셨어요. 아픈 게 심하지 않을 뿐이라며 눈에는 티가 나지 않지만 진짜로 밥할 기운이 없다고 하셨죠. 뭐가 됐든 일단 시댁에 왔으니 드시고 싶다는 걸 다 해서 드렸어요. 초밥은 처음 해봤는데 시부모님이 사먹는 것보다 맛있다고 엄지손가락을 축혀 세우셨습니다. 와, 따봉. 진짜 맛있네. 며느라, 넌 누굴 닮아서 이렇게 손맛이 좋니? 나는 너한테 비교도 안 된다. 아마 네 엄마도 너보다 못할 거야. 어머님, 아무리 제가 해드리는 음식이 드시고 싶어도 아픈 걸 거짓말하시진 마세요. 저희 진짜 놀래서 뛰어왔다고요. 아프긴 진짜 아프다니까 그러네. 알았다. 심각한 거 아니면 안 부를게. 자, 어서 너희도 먹어라. 그런데 큰애는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지? 시어머니 말이 끝나기 무섭게 현관문이 열리며 아주버님이 뛰어들어와 바로 앉아서 식사를 시작하셨어요. 재수씨? 아, 따봉! 따봉이에요! 맛있게 많이 드세요.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와 죄 없는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이는 다시 한번 연락해서 이런 식으로 사람 놀라게 하며 부르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아프다는 말을 습관처럼 하시며 저를 불러드렸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계단에서 굴렀다고 해서 시댁에 갔더니 진짜로 붕대를 감고 누워 계셨어요. 며칠 동안 시댁에서 출퇴근하며 식사도 챙겨드리고 살림도 다 해드렸죠. 그런데 알고 보니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시댁에 가는 길에 시어머니가 멀쩡하게 친구분들과 돌아다니는 걸 보게 되었거든요. 화가 났지만 저는 묵인하고 밥순이로 며칠을 더 시댁에서 살림을 해드렸습니다. 이것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면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제 음식이 맛있다고 하도 칭찬을 많이 해주시니 저도 모르게 웃으면서 요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말에 쉬지 않고 시댁에 가서 반 시집살이를 하며 지냈죠. 구정, 추석, 삼복에도 제 영혼을 갈아서 맛있게 음식을 했죠. 또 김장철에도 제가 모든 걸 다 했답니다. 살림을 아예 못하던 저였는데 결혼하고 나서 1년 동안 정말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네요. 그러다 손목에 인대가 늘어나서 병원에 가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칼질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요리사도 아닌 제가 1년 만에 이렇게 되었으니 참으로 어이가 없었어요. 저나 남편이나 이건 아닌 것 같다 생각하고 시댁에 가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 이제 명절 때만 올게요. 다른 날은 이제 그만 오려고 해요. 손목 인대가 늘어났고 검지손가락은 살짝 휘었어요. 시댁에 온 뒤로 서서히 아프더니 이렇게까지 됐네요. 아무래도 중요한 날에만 찾아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족들끼리 식사하는 자리를 가지고 싶으시면 밖에서 외식을 하면 되고요. 뭐, 그게 우리 탓이라는 거냐? 너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네가 구청에서 날마다 컴퓨터 두들기니까 손이 망가진 거지 왜 우리 탓을 하니? 내가 웬만해선 화를 안 내는데 지금 네가 하는 말은 하도 기가 막혀서 열불이 끓어오른다. 우리 며느리가 엄살이 좀 심하구나. 예쁘다 예쁘다 잘한다 잘한다 했더니 아주 우리 머리 위에 앉으려고 하는구만. 며느리 너한테 실망이다. 그깟 밥 좀 차려줬다고 우릴 거지 취급하면 안 되지. 시부모님은 저의 통보에 몹시 화가 나셔서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그러자 저 대신 남편이 중재했어요. 아버지, 엄마, 솔직히 며느리를 좀 많이 부려먹었잖아요. 우리가 아예 안 온다는 것도 아니고 명절 때나 기념일에는 와서 거들게요. 다만 다 같이 만나려면 밖에서 보자는 거예요. 누구도 고생하지 않고 기분 좋게 밖에서 만나고 식사하고 헤어지면 좋잖아요. 남편이 일목요연하게 말하자
시부모님은 여전히 기분이 상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이 눈치 없는 말을 해서 남편과 싸울 뻔했답니다. 이제 우리 마누라랑 아들이 곧 호주에서 돌아오니까 난 어차피 주말에 여기 못 오고 마누라가 해주는 밥 먹어야겠네. 재수씨의 밥이 그립겠어. 재수씨, 가끔 저희 집에 오셔서 밥도 좀 해주시고 우리 와이프랑 놀아주세요. 형, 지금까지 뭘 들은 거야? 내 아내가 식모야? 가정부야? 그만 부려먹으라고 말했잖아. 아니, 이 자식이 형한테 버릇없이 뭐라는 거야? 야, 임마! 형제끼리 좋게 좋게 잘 지내자고 말하는 거야. 누가 부려먹는다는 거야? 하여튼 이기적인 놈이야. 그래, 너 혼자 재수씨 밥 맛있게 먹어라. 아유, 진짜 다들 너무하네. 내 아내 고생한 건 생각도 해주지 않고 괘씸하게만 생각하고 만만하게만 보고 있어? 우리 당분간 안 올 겁니다. 아니, 다음에 있을 명절 때까지 본가에 오지 않을 거예요. 여보, 나가자. 효자였던 남편은 완전한 저의 편이 되어줘서 대신 화를 내줬습니다. 시부모님께 죄송하지만 남편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여하튼 남편이 힘을 실어 말했더니 효과가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몇 주의 시간이 흐르고 연휴가 다가오자 저는 오랜만에 친정에 가자고 남편한테 부탁했어요. 지역 축제가 있어서 구경도 하고 잔치도 즐겨보기로 했죠. 그이는 고민하지 않고 무조건 좋다면서 저와 둘이서 강원도로 내려갔습니다. 친정엄마는 못 본 사이에 주름이 늘었고 흰머리도 많이 보였습니다. 매주 시댁에만 다녀오느라 친정엄마 신경을 거의 못 써서 죄송할 따름이었어요. 엄마, 너무 오랜만이야. 그동안 잘 지내셨어? 나야 똑같이 시골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잘 보내고 있다. 그런데 혜림이 너는 손이 왜 이러냐? 너 공무원 때려치우고 식당에서 일하니? 이거 주부 습진 아니야? 원래 반창고까지 붙여놨네. 무슨 일을 하길래 이런 거야? 저는 괜히 시댁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시어머니가 동창이자 친구이니 말씀드렸다간 싸우기라도 할까봐 집안 살림하느라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서방, 내 딸 혼자 살림하나? 요즘엔 남자들도 같이 분담하지 않던가?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는 집안일을 다 하겠습니다. 엄마, 이이가 얼마나 많이 도와주는데 괜한 말 하지 마. 당신도 무작정 죄송하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 우리 둘이 아주 잘 살고 있다고. 에이, 솔직히 말하려면 우리 본가에서 당신이 고생한 걸 말씀드려야지. 쉿, 당신 조용히 해. 제가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운을 띄우자 엄마가 자세한 내막을 알고 싶어 하셔서 시댁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그이의 말을 모두 듣고 얼굴이 홍당무가 되도록 빨개지셨어요. 온몸에 화가 쏠려버렸죠. 육신한, 신한이가 그랬단 말이지? 엄마, 나도 좋아서 한 거야. 괜히 화내고 그러지 마. 1년 만에 손목이 닳고 습진에 손가락까지 휘었는데 이게 좋아서 한 거야? 엄마, 사위가 다시는 나 시댁 가서 고생하지 못하게 못을 박아둬서 이젠 편하게 지낼 거야. 화 좀 시켜요. 하지만 엄마는 쉽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전화하시려는 걸 겨우 말렸고 제가 더 곤란해지니 참아달라고 진심으로 부탁을 드렸어요. 엄마는 허공에 소리를 지르시며 화를 공기 중에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축제 구경을 가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렸고 시장에서 열린 잔치에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 방에서 오랜만에 한 이불을 덮고 잠을 이뤘어요.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리자 하늘에서 쏟아지는 별들이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습니다. 엄마가 곤히 주무시는 얼굴은 미래의 제 얼굴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튿날 동이 트자 엄마는 주방에 가서 아침을 준비하셨고 저는 늦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창밖 마당에서 남편이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집 싱크대 배관이 터졌다고? 집이 물바다라고? 수리기사 불렀어요? 큰일이네. 알았어요. 내가 올라갈게요. 집이 침수됐다는데 어떻게 그냥 있어요. 알았으니까 일단 형 불러서 물 빼고 있어요. 집사람도 데리고 오라고? 알았어요. 끊어봐요. 저는 무슨 일이 생긴 걸 듣고 창문에 고개를 내밀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배관이 터졌다고? 들었어? 어젯밤에 터졌는지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온통 물바다래.
수리기사가 도착하지 않아서 계속 집이 잠기고 있대. 헐, 그거 진짜일까? 또 거짓말하고 뭘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닐까? 지난번에는 깁스한 연기를 일주일 넘게 하시면서 날 부려먹었잖아. 이번에도 아마 거짓말로 우릴 부르는 게 아닐까? 이런 일이 하도 많으니까 당신도 느낄 거 아니야. 뭐? 당신 의심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집이 침수돼서 큰일 났는데 우리 부모님 안전은 생각도 안 하고 거짓말이냐고 묻는 거야? 진짜 실망이야. 아니, 어머님이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하셨으니까 그러지. 아무리 그래도 위급한 상황인데 그렇게밖에 말 못해? 진짜 실망이다.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아 사과를 하려는데 마당에 나온 엄마가 남편을 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서방, 내 딸이 뭐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 자네 모친이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니까 의심하는 건 아주 당연한 거 아닌가? 배관이 터졌다고, 집이 물바다라고. 그럼 사진 찍어서 보내보라고 하게. 장모님, 너무하세요. 지금 저희 부모님 위급한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 기분이 좋지 않네요. 어제는 내 딸을 위해 사내만에 하더니 하룻밤 지나니까 다시 구라쟁이 자네 엄마 말을 그대로 믿는 거야? 자네 모친 육신한 옛날에 어렸을 때도 양치기 소녀 같은 애였어. 온갖 구라로 친구들을 골려먹던 사람이라고. 장모님, 여기서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만 올라가 봐야겠어요. 여보, 얼른 나와. 혜림아, 절대로 이서방 따라서 서울 올라가지 마라. 며칠 더 쉬고 천천히 올라가. 엄마, 아무리 그래도 가봐야지. 가지 말라고 했다. 어서 잠이나 더 자. 이서방, 갈 거면 혼자 가게. 배관이 터졌으면 남자들이 해결해야지. 왜 내 딸까지 불러다가 개고생 시키려고 하나? 내 말이 틀려?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혼자서 올라가겠다고 차에 올랐습니다. 엄마한테 인사도 안 하고 출발하더군요. 저는 엄마 말씀을 듣고 집에서 늦잠을 자고 정오쯤에 일어났어요. 정말 오랜만에 늦잠이었답니다. 이윽고 호주에서 엊그제 돌아왔다는 형님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형님, 오랜만이에요. 한국에 오셨죠? 웰컴 투 코리아. 응, 동서, 간만이야. 시댁에 서방님만 왔네. 방금 도착했어. 아, 맞다. 시댁 지금 물바다라고 했죠. 형님 지금 물 빼고 계세요? 그게 무슨 소리야, 물바다라니. 지금 전 부치느라 기름바다야. 아버님 정년 퇴직하신다고 친구분들 불러서 잔치상 차리고 있어. 헐, 그럼 어머님이 거짓말을 하신 거네요? 물바다라고 그랬어? 어쩐지 서방님이 오자마자 씩씩대고 화를 내더라. 그래서 화가 났던 거구나. 동서, 강원도는 어때? 여긴 너무 좋아요. 산도 좋고 물도 좋고. 형님 혼자서 잔치상 차리는 거예요? 내가 머리 좀 썼지. 남편 갈궈서 도우미 이모 2명 불러서 셋이 전 부치고 생선 지지고 고기 삶고 난리가 났어. 술까지 준비된 걸 보니까 아마 늦게까지 드실 것 같아. 동서는 강원도에서 푹 쉬어. 서울 오지 마. 헐, 그럼 형님한테 너무 죄송하잖아요. 아이고, 자네가 내 남편한테 밥 먹여준 게 한두 번이 아닌 걸 다 알아. 자네 손맛이 그렇게 좋다며. 아버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제가 시댁에서 조금 굴렀어요. 으이구, 내가 초반에 일러줬잖아. 눈치껏 행동하라고. 시댁이랑 결혼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동서가 순하니까 제대로 당하면서 지낸 거지. 아무튼 그동안 고생 많았어. 오늘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자네는 며칠 더 쉬고 올라와. 내가 동서 선물 잔뜩 사왔으니까 올라오면 연락 줘. 형님, 감사해요. 고맙긴 뭘. 자네가 고생했지. 아무튼 오늘은 늦게까지 개고생하게 생겼어. 난 이만 전 부치러 갈게. 안녕. 네, 형님, 쉬엄쉬엄 하세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거짓말한 걸 형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저를 부려먹으려고 거짓말을 하신 게 맞았던 거죠. 통화를 들은 엄마는 뜬금없이 저에게 같이 서울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혜림아, 서울 가자. 내가 올라가서 사돈 집안의 잔치를 책임져야겠다. 엄마 참아. 가서 뒤집어 엎으려고? 얘가 날 뭐로 보고 그런 말을 하니? 절대 그런 짓 안 해. 얼른 옷 입어라. 기차 타고 가면 금방 가니까 잔치 중간에 도착할 거야. 알았어. 씻고 바로 출발하자. 그래서 오후 2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엄마와 같이 시댁에 들어가 보니
손님 여러 명이 와서 시아버지의 은퇴를 축하하며 거나하게 취해 있었어요. 우리 둘째 며느리다. 우리 집안 최고의 손맛을 가진 며느리다. 친구들아, 드디어 너희들이 반할 만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다. 둘째 너는 왜 이제야 오니? 그런데 뒤에 누구야? 어머, 오미자 사돈? 아이고, 사돈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같이 식사하시죠. 고기도 많고 전도 많고 먹을 게 천지입니다. 저희 엄마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셨어요. 사돈어른 오랜만입니다. 축하할 자리가 있다고 해서 실례를 무릅쓰고 찾아왔어요. 괜찮다면 제가 음식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요. 그게 정말입니까? 감동입니다, 사돈. 그러고 보니 둘째 며느리 손맛이 사돈을 닮았겠군요. 그럼 보나마나 음식을 예술로 하시겠죠? 네, 그래서 솜씨 발휘 좀 하려고 장도 파왔습니다. 안사돈 내 친구 육신안, 여기 계신 이모님들 퇴근시키고 내 딸 형님도 그만 일하라고 해라. 전 그만 붙이고 좀 쉬라고 해. 미자야, 너 좀 멋있다. 감동이야. 감동까지 받을 건 없고 내가 다시 술상이랑 음식하게 전부 정리 좀 해줘. 엄마의 말씀에 도우미 이모님 두 분이 일당을 받고 퇴근하셨고 형님도 땀을 닦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엄마 혼자 주방을 차지하고 저와 형님은 구석에 앉아서 속닥거렸습니다. 동사, 사돈어른이 여기까지 왜 오신 거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 대신 잔치상을 차려주고 싶으셨나 봐요. 기다려봐요, 형님. 왠지 큰 사건이 터질 것 같은 이 느낌은 뭐지? 동서, 자네 어머니 카리스마 장난 아니다. 네, 제가 봐도 그래요. 여장부 같은 분이세요. 엄마는 주방에서 음식을 뚝딱뚝딱 만들어서 거실 밥상에 올렸습니다. 시아버지와 친구분들은 엄마의 음식을 한 입씩 먹고 표정이 굳어졌어요. 사돈어른, 제 딸 손맛에 반하셔서 자주 불러서 음식 시키셨다면서요? 그게 다 저를 닮아서 손맛이 좋은 거예요. 어때요? 입에 맞으세요? 시아버지는 뜸을 들이다가 씩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아하, 네. 이 게튀김은 바삭하고 고소하네요. 그리고 겉절이는 제가 먹어본 것 중 최고고요. 그리고 떡갈비는 씹을수록 육즙이 팡팡 터지네요. 친구들아, 맛있지? 그래. 네 사돈께서 음식에 일가견이 있으시다. 그래, 진짜 실력이 대단하시네. 시아버지와 손님들의 표정은 못 먹을 걸 먹은 표정이었어요. 게다가 음식 하나를 아주 오랫동안 입안에 물고 삼키지 않더라고요. 자, 젊은 사람들은 빠지고 거기 육신한 사돈 일로 와서 같이 먹자. 그리고 사돈 큰아들 일로 와요. 그리고 이서방도 일로 와. 다들 술 마시면서 내가 한 음식을 맛보게. 사돈께서 주시는 음식이니 감사히 먹겠습니다. 재수씨의 손맛을 물려준 사돈어른의 음식을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장모님, 아까는 조용히 하고 먹어. 네, 잘 먹을게요. 시부모님, 친구분들, 아주버님, 남편은 밥상 앞에 앉아서 엄마의 음식을 하나씩 물고 제대로 씹는 것 같지 않았어요. 이서방, 왜 맛이 없나? 아닙니다. 집사람이 장모님 손맛을 그대로 닮은 게 맞았네요. 맛있습니다. 그러게요. 진짜 맛있네요. 사돈어른 재수씨보다 한 수 위이십니다. 신하나 육신한, 너는 왜 말이 없어? 그게... 우리 어렸을 때 이야기를 좀 할까? 네가 동네에서 유명한 양치기... 엄마가 시모흉을 보려고 하자 바로 빙그레 웃으며 맛 표현을 하셨어요. 우와, 우리 사돈 음식이 보통이 아니네. 진짜 꿀맛이다. 미자야, 고맙다.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내 남편 잔치상을 차려주고 말이야. 아직 왼손밖에 안 썼어. 오른손도 쓰고 양손을 써서 상을 차려줄 테니까 어서 먹어. 다들 남기지 말고 드세요. 엄마의 카리스마에 모두들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몰래 엄마가 만든 떡갈비 한 조각을 집어서 한 입 먹어봤어요.
형님도 한 입 드시더니 감탄하셨어요. 뭐야 이거 타이어 고무 마냥 씹어도 끝이 없네. 그러게요. 우리 엄마가 왜 이러시지? 난 대충 알겠는데 자네 이제 시댁에서 고생할 일 없겠어. 앞으로는 시부모님이 부를 일 없을 것 같아. 엄마는 저를 부려먹은 시부모님에게 짠맛, 이상한 맛, 먹기 어려운 맛으로 음식을 해서 골탕을 먹이는 중이었습니다. 맛없다고 하면 당장 밥상을 뒤엎을 기세로 물어보니 아무도 맛없다는 말을 못하고 꼭꼭 씹어가며 드시더라고요. 이윽고 억지로 음식을 다 비우자 엄마는 오른손을 써서 두 번째 상을 차렸고 2시간 뒤에는 양손으로 푸짐한 상을 또 차렸습니다. 꾸역꾸역 음식을 먹던 식구들과 손님들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려고 하자 엄마의 새한 눈빛을 보고 다시 입에 음식을 넣었습니다. 마지막 한 입까지 남기지 않고 먹었죠. 손님들은 배를 잡고 인사를 대충 하더니 재빨리 퇴장하셨고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남편은 조용히 빈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엄마가 손으로 상을 막았습니다. 잠깐 입가심으로 족발전을 해줄게. 족발전? 족발도 전을 부쳐 먹니? 미자야 오늘 너무 많이 먹었어. 너 고생 많았으니까 그만해도 돼. 아니야. 기름진 족발을 밀가루랑 계란을 입혀서 기름에 튀기듯이 지져주면 진짜 끝내주는 디저트가 될 거야. 이 기름기가 위장을 싹 닦아줘서 기름똥으로 쫙 빠질 거라고. 그럼 잠깐 기다려. 그러자 시댁 식구들은 무거운 배를 잡더니 제발 그만하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돈, 미안합니다. 우리가 며느리를 너무 많이 부려먹었습니다. 다시는 혜림이를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미자야, 이게 다 내 탓이다. 앞으로는 우리 밥은 우리가 알아서 먹을게. 사돈어른, 앞으로 재수씨의 밥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이 모든 게 저의 책임입니다. 못난 남편인 제 탓이에요. 저희 엄마는 깔깔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겼다. 다들 꼬리를 내리고 항복했다고. 혜림아 들었지? 앞으로 널 부르려고 하면 이 엄마한테 전화해라. 내가 와서 네 시댁 식구들 밥 해주러 올 테니까. 엄마, 그만해요. 동서 왜 그래? 사돈어른 아주 멋있으신데. 우리 엄마도 저렇게 카리스마 넘치면 좋겠다. 고마워요. 그럼 다들 모인 자리에서 좋은 소식 전해야겠네. 혜림아, 네 차례다. 엄마, 지금 이 분위기에서 하라고? 왜? 뭐가 어때서? 얼른 중대 발표해라. 저는 엄마가 멍석을 깔아주셔서 자리에서 일어나 목을 풀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 아버님, 어머님, 여보, 저 임신했어요. 뭐, 임신? 그거 정말이냐? 어머머, 우리 둘째가 애를 가졌다고? 이게 웬 경사야? 오늘의 주인공은 내 남편이 아니라 바로 너다, 혜림아. 우리 사랑하는 며느리를 위해 모두 박수. 시댁 식구들은 무릎을 꿇은 채로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남편은 벌떡 일어나서 저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아까 강원도에서 당신한테 화내서 미안해. 그런데 왜 말 안 했어? 임신한 걸 엄마한테 가장 먼저 알리려고 했어. 그래서 강원도로 간 거야. 엄마한테 먼저 말하고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배관 터졌다고 물바다가 됐다고 빨리 오라고 하니까 말할 분위기가 아니었잖아. 그랬던 거야? 미안해 여보. 진짜 미안해. 이게 다 나 때문이네. 새아가 그리고 미자야 미안해. 내가 나이를 똥구멍으로 먹었나 보다. 철딱서니 없이 거짓말이나 하고 말이야. 부끄럽다. 육신한 알면 됐다. 이제 좀 깨달았길 바란다. 설마 임신한 내 딸을 부려먹진 않겠지? 그럼 당연하지. 나 그렇게 무개념한 사람 아니야. 그래, 그래야 할 거야. 그리고 나중에도 내 딸 부려먹는다고 거짓말로 부르고 그러면 내가 찾아와서 밥상 차려줄 거야. 오늘 같은 맛있는 만찬의 자리를 만들 거라고. 알겠니? 명심할게. 사돈어른은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 큰아드님은? 네, 사돈어른, 재수씨한테 밥을 얻어먹으면 성을 갈겠습니다. 됐네 그럼. 내 사위는 알아서 잘할 것이고 내 딸 손윗동서는 좋은 사람이니 부려먹을 일은 없을 테니 모두 다 해결된 거네.
엄마의 말씀이 끝나자 형님이 박수를 짝짝 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와, 사돈어른 최고, 멋지다, 카리스마 넘친다, 사랑해요. 큰며느님이 재밌으시네. 자, 그럼 배고픈 나랑 딸내미 그리고 큰며느리를 위해 밥상 좀 차려줘요. 사돈어른, 큰아드님, 그동안 내 딸한테 실컷 얻어먹었으니 밥상 좀 차려봐요. 네, 저희가요. 그럼 누가 하죠? 왜? 싫으세요? 아, 사돈어른 아직 배가 덜 차셨구나. 제가 다시 한 상 차려올까요? 아닙니다. 저희가 세 사람을 위해 상을 차려오겠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주방으로 들어와. 시어머니는 아직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시모를 빤히 쳐다보자 헐레벌떡 일어나더군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남자들이 뭘 할 줄 안다고 내가 가만히 있는 거지. 얼른 가서 내가 총 지휘해서 맛있는 12첩 반상으로다가 차려야겠다. 조금만 기다려, 미자야. 그리고 새끼들 가만히 앉아서 쉬고 있어라. 저희는 엄마 덕분에 가만히 앉아서 시댁 식구들이 차려준 밥상을 받아 아주 맛있게 배를 채웠습니다. 그날 엄마는 저희 집에서 주무시지 않고 시댁에서 주무시겠다고 하셨어요. 육신아, 우리 같이 잘까? 우리끼리 할 대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같이 자자고? 미자야, 이미 다 소통이 된 거 아닌가? 그냥 같이 자고 싶어서 그래. 사돈어른 괜찮죠? 아, 네, 사돈 편한 대로 하시죠. 자, 그럼 우리 어디서 잘까? 안방? 사돈어른, 하루 정도는 거실에서 주무셔도 괜찮죠? 아니면 작은 방 가서 주무셔도 되고요. 엄마의 말이 떨어지자 시아버지는 안방에 들어가 새 이불과 베개를 꺼내서 침대에 세팅해놓고 나오셨어요. 사돈, 안으로 들어가서 주무시면 됩니다. 저는 소파에서 자면 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괜히 저 때문에 거실에서 주무시다가 입 돌아가는 거 아니겠죠? 자, 신하나, 우리 들어가서 자자. 여자끼리 수다도 떨고 옛날 이야기도 해보자. 그러자 시어머니는 눈물이 글썽거리는 눈망울로 저와 형님에게 도와달라는 눈빛을 보냈지만 저희는 못 본 척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윽고 엄마와 시어머니가 안방에 들어가시자 저희 부부와 형님 부부는 시댁에서 나왔어요. 아주버님은 다시 한번 저에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저기 재수씨, 제가 내일 백화점 가서 선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제 아내랑 같이 쇼핑이나 하시죠. 동서가 그동안 이 인간 먹이느라 고마워서 명품 가방 하나 사주라고 했어. 최고 비싼 거로 사도 되니까 내일 제대로 보상 받아. 형님이 호주에서 사다 주신 선물이 이렇게 많은데요. 전 괜찮아요. 아하, 나도 자네 어머니처럼 카리스마 넘치는 여자가 될 거야. 내 롤모델처럼 살 거라고. 엄마가 한번 시댁에 오셔서 작은 복수를 했더니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안부 연락 말고는 절대로 시댁에 먼저 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명절날에는 저와 형님뿐만 온 식구가 함께 차례상을 차렸고 식구 중 한 사람의 생일 때는 똑같이 일을 분배해서 상을 차렸답니다. 남편은 제가 임신 중이라서 집안일을 혼자서 다 했어요. 음식 솜씨가 없어서 밥은 제가 했고요. 그리고 이듬해 딸애를 출산하면서 남편이 육아휴직을 냈어요. 느끼는 게 많았는지 자기가 갓난쟁이를 키워보겠다고 1년 동안 집에서 살림을 했답니다. 그리고 1년 뒤에는 반대로 제가 육아휴직을 내서 딸애를 돌봤고요. 게다가 시부모님이 자주 도와주러 오셔서 편하게 육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몇 년이 흘렀는데 시부모님은 변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정말 다행이죠. 그리고 친정엄마는 자주 서울에 올라와서 저희 집에서도 지내시고 시댁에서도 재밌게 놀다가 강원도로 돌아가셨어요. 물론 시부모님이 재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네요. 고생하는 세상 모든 며느님들 힘내시고 당당하게 할 말을 하시며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